반갑습니다. 주주님들 대표이사 밥입니다. 3부 철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나엘아임이 만들어둔 사업 방식의 하나하나는 이 철학에 기반한 그런 방식들인데, 이 철학을 통해서 why, 왜 이 일을 하고 왜 이렇게 일하는지를 주주님들께서 아실 수 있습니다. 세계는 왜 ESG를 원하는가? 이 세계는 왜 ESG를 원하는가? 이 질문은 미래를 위해 지금 인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말입니다. ESG라는 것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개의 약자인데요. Environment는 환경, Social은 사회적 책임, Governance는 지배구조. ESG라는 것은 기업이 앞으로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기업 활동을 지속해야 하는가를 그런 가이드를 주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기업은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고 어떤 영리의 그런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익, 기업의 이익 외에도 사회적 책임, 환경에 대한 책임, 소액 주주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기업이 도입하여야 이제는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ESG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governance, 즉 지배구조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environment, social, 즉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보다 더 중요한 그런 책임이 바로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 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 아직까지 많이 연구되지 못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아직 모르는지,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이게 가장 중요한지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시대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책임집니다. 사람이 생산하는 시대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네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생산의 효율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생산의 효율이라는 것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을 책임질 때 그 효율성과 사람이 생산을 책임질 때 효율성,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역할은, 만약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하는 것에 대한 효율이 훨씬 크다면 인간은 과연 어떤 역할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까? 그 존재의 증명을 입증할까?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미래를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 그리고 리더들은 인간은 존재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지 생산을 얼마나 많이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는 그런 부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을 책임지는 시대에는 그런 철학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는, 그러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생산된 생산물의 분배는 어떻게 할 건가? 만약 이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유한 기업이 이 생산물의 분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과연 그 기업은 그 생산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는 그 생산물을 분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산물의 분배는 어, 결국 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는 이 생산물의 분배가 인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생산하고 어떤 자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재화를 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본주의라는 이 시스템이 한 300년 정도 된 그런 시스템인데, 이 자본주의 체제가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그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서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과 분배를 책임질 때 그 분배물들이 인류에게 고르게 분배가 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대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하고 분배를 하게 되면 그 생산물은 결국 그 기업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이 생산물을 일반 인류에게 분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 가치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우리 자본주의가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바로 그 다음 어떤 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체제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생산물의 분배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본주의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갈 때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을까? 그 키포인트가 바로 거버넌스,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는 것은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어, 나누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 주주, 즉 주인이 우리가 만들어둔 그런 산물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해낸 그런 생산물을 분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이 기업의 주인이 된 상태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인류 전체에 대한 이런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지, 소수의 기업 소유권자들이 이러한 어, 기업을 모두 독점 소유하게 될 때는 어, 정말 이게 하나의 종교의 역할로서의 기업이 아닌 이상은 왜 그걸 어, 굳이 나누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은 이 거버넌스를 투명 경영으로까지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이 거버넌스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배에 대한 의사결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기업의 생산을 책임지면 인간은 밀려나죠. 즉 직업이 점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밀려난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그럼 내가 재화를 사고 경제활동을 하냐, 이게 걸리는 거죠. 왜? 직업은 점점 줄어들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보다 더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군말 없이. 예.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바로 주인, 즉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가 이 기업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기업의 소유권이 한 사람에 의해서 어,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가져질 때 이 지배구조가 분산될 수 있고 인간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준다가 아니라 어, 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겠지만 그 과도기적 과정에서는 결국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이런 새로운 어떤 어, 생산의 주체, 즉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그들이 이 과정에서 어, 그 로봇과 인공지능을 소유하는 개인들이 한 명이 아니고 다수가 됨으로써 그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해내는 그 재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어떤 철학이나 방향, 방식에 관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현재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P2P, P2E, 크라우드 펀딩, 블록체인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 지배구조 분산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2P는 peer to peer라고 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방식에서 뭐 은행과 같은 큰 기관이 뭐 사업체에다가 돈을 댈 때 뭐 30억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딱 쏘는 케이스가 기존의 금융에 대한 방식이었다면 P2P라는 것은 이 대출을 해주는 대출자가 예를 들면 30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1억씩 돈을 대고 이 사람들이 이제 peer가 되는 거고요. to 누구누구에게 p peer 다른 사람 예 그래서 이 사업자에게 이 30억을 peer가 peer에게 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 금융 자본이 움직이는 형태가 하나. 그다음 유사하지만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이 소액의 기여를 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모여서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채권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여금 형태의 투자를 한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투자하고 주식으로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이 소액 주주들이 소유권을 분산해서 스타트업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이 주주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형태의 기업 구조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주식회사 나이라임은 이것을 이러한 개념들을 알고 저희는 이제 미리 앞서서 저희 회사의 주주 구조, 주주 구성 형태를 가버넌스, 즉 지배구조를 분산시키는 형태로 현재 만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확대해서 이제 만들어가게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파트너들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받아들여서 어, 다수의 주주를 확보하고 기업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 주주들과 의사결정에 이제 참여하고 자본을 이제 분산시키는 생산물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P2E라는 것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형태를 뜻하고요. 블록체인은 어, 블록체인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과 연관된 부분이 뭐냐면 블록체인의 사업 모델이 그런 겁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있고 그 암호화폐가 원래 어떻게 쓰여야 되는 것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모델이 하나 있는 거죠. 좀 쉽게 우리가 설명드리면 내가 백화점 쇼핑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그 백화점 쇼핑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동선이 추적될 수 있습니다. 그 백화점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 원래는 그 고객의 동선 데이터는 기존 사업 우리에서는 그 동선 데이터는 백화점의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블록체인, 즉 암호화폐 사업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고객의 동선 데이터는 고객한테 이제 고객의 소유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객이 내가 어떤 데이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고객이 쇼핑몰을 돌아다니면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암호화폐로 소비할 수 있게끔 연결되는 것이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사업 모델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게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예전에는 다른 그 이름으로 이렇게 쓰이고는 있었죠. 그게 뭐 그런 거잖아요. 멤버십 같은 거면 마일리지 적립되는 거. 예. 고객이 계속 그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기 때문에 뭐 쿠폰이나 마일리지 같은 걸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걸 마일리지라고 안 하고 공식적으로 그 백화점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는 어떤 기업들에게 유의미한 그런 유료로도 이렇게 팔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주자. 바로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 분산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을 하는 시대가 되면 인간은 노동의 시대에서 소유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기업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로봇, 인공지능 공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여기서 생산되는 산물을 배당의 형태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산물 자체로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로봇 인공지능 공장을 소유하는가? 설립 초기 사업체의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우름 이게 이제 지난번이 아니고 이번에 내용이 들어있군요. 뭐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우름 에스트 포테스타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주식회사 나이라임이 제공하는 하나의 솔루션인데요. 이게 아우름 에스트 포테스타스, 금은 힘이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황금은 바로 스타트업의 주식이다. 이 지금 우리가 용어가 스타트업인데 결국 다 기업입니다. 기업의 주식을 소유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에 들어간다. 왜? 생산은 인간이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는 기업이지만 그런 생산의 활동에는 소수의 인간과 다수의 로봇들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 스타트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식, 그리고 지배구조를 분산시키는 방식을 2017년도 사업에서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빛방이라는 쉐어하우스 비즈니스에서 저희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나눠 갖고 그 부동산, 아파트를 쉐어하우스로 임대를 해서 여기서 쉐어하우스 임대료를 받아서 이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그 임대 수익을 나눠 갖는 형태 저희가 시도했고요. 2018년에 이제 AEP인데 이 AEP가 이름 자체가 이제 아우름 에스트 포테스타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금은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AEP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업계로 넘어왔고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했고 하지만 요때 2017년, 2018년까지는 저희의 이제 어떤 비즈니스 역량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투자 업계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됐어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이제 투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많이 배워서 2020년 주식회사 나이라임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나이라임이 지금 다른 스타트업들이 주식을 하나하나 보유해 가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 스타트업 투자하면은 이게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뭐 성공하고 하는데 그 비중이
10개 투자하면 8개는 망한다. 2개는 성공한다. 단 그 2개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실패한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스타트업, 현재 엔젤 투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도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동시에 목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저희가 투자자 목표 수익률이 1만 %인데 그걸 이제 수치적으로 알려드리면 3천만 원을 투자하면 1000% 수익이면 30억입니다. 그래서 딱 한 번에 투자 성과로도 다른 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엔젤 투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제갈공명 파트너스라는 가칭의 그런 비즈니스인데 이것은 이제 투자회사, 전문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라임은 뭐 외식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타트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체적으로 보유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이 제갈공명 파트너스는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융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갈공명 파트너스, 뭐 가칭이니까 이 엑셀러레이터 회사 또한 그 주식이 굉장히 많이 분산된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1000명의 주주가 동일한 주식 보유량을 갖도록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 많은 개인 엔젤들이 각 주주가 되면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엑셀러레이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개인의 엔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투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제 이 모든 사업체들이 지배구조가 분산된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있고요. 다수의 주주가 있고 그리고 파트너십의 사업 구조가 있고 소유권이 분산되고 공동 투자를 한다. 모든 사업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100억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사업과 관련된 철학들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이 100억의 의미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AEP 사업을 할 때 그런 걸 배웠습니다. 이 블록체인 사업이었는데 동물의 왕, 즉 사자도 먹을 만큼의 사슴을 사냥하는데 왜 인간만 먹지도 않을 만큼의 이 사슴을 사냥하고 계속 축적시켜 두는 것일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블록체인 사업이었거든요. 블록체인 사업이 아무래도 이 자본주의의 다음과 연관되어 있는 철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어떤 그런 데이터나 자본이라는 걸 분산시키기 위한 게 블록체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이 사업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구조가 나오는가?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다른 형태의 룰을 만들어 보자 해서 100억이라는 걸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직 내에서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억이다. 넘치는 자산은 무조건 창업가에게 투자하자. 리스크가 높은 곳에 투자하자. 이러한 말들을 계속 나눴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00억짜리 대화라는 것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2월 달 말, 3월 달에 저희가 책으로 출판이 되는데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 파트너들, 이 사업에 참여하는 파트너들이 목표하는 그런 높이가 바로 100억인데 그 100억을 어떻게 벌 거냐, 기술적으로 어떻게 벌 거냐, 그리고 이 100억에 연관된 철학적 스토리가 뭔지가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하는 파트너, 즉 대표이사의 주식 가치를 100억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창업 투자 문화와 소통 문화에 연관된 그런 어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명이
100억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100억 자산을 구축하고 그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도와서 그 다른 한 명이 다시 100억 주수는 자산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명이 되잖아요. 이 100억 자산을 구축한 두 명이 어차피 자기들 자산에 이제 더 이상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산으로 그 다음 이제 창업가에게 투자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100억 자산가로 만드는 것보다는 두 명이 다른 한 명을 100억 자산가로 만드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00억 자산가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존의 두 명과 이 새로운 한 명이 합쳐서 세 명이 그 다음 100억 자산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라는 리미트를 걸고 단순히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블록체인 또는 앞으로의 이 시대의 흐름에 반영한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을 책임질 건데 그럼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나름의 룰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100만 명의 만원이라는 프로젝트를 AEP 사업에서 했는데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소개를 드리면 매달 100만 명이 만 원을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한 명이 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한 달에. 그러면 12달이면 1년. 1년에 12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죠. 기부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 1년에 12만 원이니까. 자, 근데 이걸 100만 명이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월 100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월 100억이 계속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연 1200억이 되는 것이고 월 100억을 투자할 수 있으면 월 1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연 1200개의 스타트업이죠. 어떤 벤처 캐피탈도 월 100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지는 못합니다. 스타트업은 자금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 실패를 딛고서 사실은 성공 모델을 만드는 게 스타트업이라서 실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실패할 수 있게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타트업 시장은 모태펀드라고 해서 국민들의 세금과 기업에서 어떤 이렇게 출자해서 만들어낸 그런 펀드 거기다 민간 투자를 더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실패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금이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100만 명의 만 원이 될 수 있다. 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연 12만 원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지만 스타트업 시장에서 보면 연 1200억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이 오케이 12만 원 나 잃었어. 오케이 기부했다 치자. 그렇지만 연 1200만 원이 연 1200억이 이 스타트업 시장에서 돌아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실패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2018년도에 AEP를 가지고 그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5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만 원씩 냈던 거죠. 근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국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캐치를 합니다. 왜? 기술적으로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기술에 안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왜? 50명이 매달 만 원씩 투자하고 이걸 이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 장난 아닌 그런 코스트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방식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을 현재는 찾아냈고요. 그게 바로 이 튜스데이 엔젤스 현재 주식회사 나이라임에서 하는 엔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멤버십 구독 서비스입니다. 쉽게 어떻게 바꿨냐면
개인이 한 달에 10,000원을 투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 형태가 아니고 튜스데이 엔젤스가 현재는 무료지만 나중에는 유료화가 될 거고 월 3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요. 이 월 3만 원에서 만 원은 그럼 월 3만 원 개인 회비가 이렇게 납부가 되면 연 한 30만 원 정도, 33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 3만 원은 사실은 나이라임의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인 그 멤버십 입장에서 월 3만 원을 내면 나이라임에 월 3만 원이 들어오지. 그럼 나이라임은 이 월 3만 원 중에서 만 원을 이 100만 명의 만 원 프로젝트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이라임에서 회원 숫자당 만 원을 카운팅을 해서 우리가 이 나이라임의 돈으로 이 투자하는 구조를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회원이 300만 명이고 거기서 유료 회원이 100만 명이고 그럼 그 100만 명에서 만 원씩 빼면 되니까 월 100억씩 돌아갈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모델이 된 것이죠. 자, 저희가 이 세 번째 시간을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누군가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창업가 입장에서, 파트너 입장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드라마틱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누군가의 그 드라마를 완성하는 일을 하는데 투자를 통해서 그걸 한다. 근데 그냥 투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파트너십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컴퍼니 빌더, 즉 함께 그 회사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할 때도 소액 지분을 잡아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 철학에 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돈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 즉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는 그런 시대에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를 이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하는 파트너들, 창업가들, 그리고 주주님들은 이런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바비였습니다.